몸종 하나를 쫓아내려다 집안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는 낮지만 총명하고 눈빛 하나만은 꺾이지 않았던 몸종 서연. 공정하다고 소문났지만 두려움 앞에 오래도록 눈을 감고 살았던 현감, 나리 김윤겸. 그리고 이 집안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마님 조씨.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틀 길을 걸어야 닿는 작은 마을, 솔치골에 이서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솔치골은 이름만 마을이지 초가집 12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굶주렸습니다.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 지붕이 새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겨울 추위가 몰아치면 한 마을에서 한두 명씩은 꼭 얼어 죽었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형벌 같은 곳. 그것이 솔치골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몸 하나만 믿고 사는 일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어린 서연을 무릎에 앉히고 하늘의 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서연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6살 되던 해 한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하다 발을 헛디뎌 차가운 물속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기어 나왔지만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리다 나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관 하나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거적 하나에 쌓여 빗산에 묻혔습니다. 제대로 다지지 못한 무덤은 이듬해 봄비에 씻겨 어디가 무덤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부터 빚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쌀이며 곡식을 꾸는 작은 빚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 농사가 망하고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빚은 해가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서연은 7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나도록 빨래를 했습니다. 여름이면 뜨거운 볕 아래 온종일 밭을 맸습니다. 새 옷 한 번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신이 다 다르면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나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어머니 가슴만 아플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늘이 내린 것인지 서연은 그 고된 삶 속에서도 눈빛이 유독 맑고 총명했습니다. 들은 것을 잊는 법이 없었고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0살 되던 여름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어른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서연이 혼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이웃집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온몸이 그을리고 눈썹이 다 탔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얼굴도 반반한 게 저 집안에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말끝을 흐리는 어른들의 눈빛 속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아이. 그러나 신부는 한없이 낮았습니다. 집안에는 날로 불어나는 빛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서연이 17살이 되던 해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가 쌓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기침을 하다 손바닥에 피가 고였습니다.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손을 등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빚쟁이들이 본격적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청하인 하나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은 부엌문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인근 고을에 김현감이라는 분이 계신다. 덕망 있다고 소문이 난 분이야. 그 댁에서 몸종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진 빚을 그 댁에서 갚아 주기로 했다. 대신 너는 그 집 몸종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어미가 너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구나.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문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덜어 자신의 그릇에 얹어 주던 것, 새벽에 일하러 나가던 것, 빚쟁이 앞에 무릎을 꿇던 굽은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서연을 꼭 안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어머니의 등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말라서 뼈만 남은 등이었습니다. 이 등을 다시는 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만은 끝내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기어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솔치고를 벗어날 때까지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들어가게 된 그 집에는 서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솔치골의 가난한 집 딸 이서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빚을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총명했지만 신분은 낮았습니다. 오늘은 그 운명이 바뀌는 날 이야기입니다. 현감댁 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관아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양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의 법이 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보따리를 꽉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가 뜨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이 아침 밥상을 받았습니다.
국 온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그릇을 들어 마루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마당 끝까지 들렸습니다. 이게 밥이냐? 다시 해라. 국을 올린 몸종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분간 밥을 굶어라.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도 구분 못하면 못에 쓰겠느냐. 서연은 마당 한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도 가난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처음이었습니다. 몸종들은 마님의 발소리만 들려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마님이었습니다. 마님 조씨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마님의 친정은 이 고을에서 가장 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마님의 오라버니는 관아와 깊은 줄이 닿아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김현감, 나리의 자리조차 마님 친정의 힘에 기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님과 나리는 오래전 두 집안끼리 정해 준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혼인에 사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마님이 쥐고 있는 권력이 너무 컸습니다. 나리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작아져 왔습니다. 몸종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나리는 겉으로는 고을의 주인이지만 이 집 안에서 진짜 주인은 마님이라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이 집이 어떤 곳인지를 천천히 깨달아 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광 한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릇을 닦고 장작을 패고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아래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이 나도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어차피 버텨야 한다는 것을 서연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나이 든 몸종 옥분이 어느 날 밤 서연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옥분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리께서 너를 유심히 보신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마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조심해야 해.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나리의 서찰 심부름을 맡은 남종이 길을 잃어 전달이 늦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신인의 집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르신 댁이라면 동문 밖 느티나무 옆 정기와 집입니다. 제가 이 집에 오는 길에 보았습니다. 몸종들이 멈추었습니다. 소식은 사랑채까지 흘러들어갔고 나리가 처음으로 서연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서연이라 하였느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 더 있었습니다. 나리가 오래된 문서를 찾지 못해 남종들이 허둥대고 있을 때
서연이 책 더미를 훑어보고 조용히 꺼내왔습니다. 나리가 어느 고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 서연이 마당을 지나다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소녀가 어릴 적 들은 이야기에는 그 고을을 예전에 솔치라 불렀다 하였습니다. 나리가 멈추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옥분에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저 몸종은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배운 적 없다 하였습니다. 나리.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님이 그것을 눈치챈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마님이 서연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은 얼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리가 서연의 말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쁜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러나 신뢰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몸종 가만두어선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마님은 그날 밤 붓을 들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서연의 총명함이 나리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나리 김윤겸이라는 사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무언가 흔들리던 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리 김윤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0을 간 넘긴 나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훤칠했습니다. 글을 많이 읽은 사람 특유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 고을 현감으로 부임한 지 5년째였습니다. 인근에서는 공정하고 덕망 있는 수령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나리는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관아 앞에 나타나면 반드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금을 무리하게 걷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훌륭한 주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두 달을 지켜본 나리는 그 조용함이 덕망이 아니라 고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몸종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눈을 돌렸습니다. 가끔 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러나 답이 나오기도 전에 다시 생각이 꺾였습니다. 마님의 친정이 가진 힘을 거스르는 순간 자신의 현감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못 본 척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나리의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나리가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내다 보였습니다. 서연이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빨래를 걷다 말고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걷어놓은 빨래를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나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하늘이 흐려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몸종들이 허둥지둥 빨래를 거들어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펼쳐 놓은 빨래만은 이미 처마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리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나리는 서연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어제 소나기가 오기 전에 빨래를 들인 것이 너희더냐? 예, 날이. 어찌 알았느냐?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농사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곁에서 보았더니 구름 모양과 바람 냄새로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나리가 한참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은 배운 적이 없다 하였는데 어찌 그리 많은 것을 아느냐?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글을 모릅니다. 다만 보고 들은 것을 잊지 않으려 애써 왔을 뿐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리는 서연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오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들어가 보거라. 예, 나리. 서연이 방을 나섰습니다. 나리는 서연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한 사이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리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서연은 몸종이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마님은 안채에서 서찰 한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친정 오라버니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촛불 아래 마님의 얼굴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 무서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찰을 다 쓴 마님은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겠구나. 마님의 눈빛이 촛불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나리가 저 몸종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그 몸종이 나리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 마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나리의 관심은 잠깐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인 어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의 첫 번째 함정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나리와 서연 사이에 조용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친정 오라버니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마님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이야기입니다. 마님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서연에게 주어지는 밥이 조금 줄었습니다. 일이 조금 늘었습니다. 힘든 일은 어김없이 서연에게 돌아왔습니다. 방 위치가 바람이 가장 많이 드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하나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님의 보물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금비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마님은 몸종들을 하나씩 노려보다가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시켰습니다. 서연아, 어젯밤 내가 안채 근처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안채 근처에 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님 심부름으로 저녁 약을 가져다 놓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물 상자에는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었습니다. 마님, 소녀는 약을 가져다 놓고 바로 나왔습니다. 상자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지금 마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저 방을 뒤져보아라. 몸종들이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금비녀였습니다. 서연의 이부자리 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감히 현감댁에서 도둑질을 하였느냐? 당장 관아에 넘기고 싶지만 이번만 봐주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맞서 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 서연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아, 억울하지? 내가 다 봤어. 비녀는 어젯밤 복녀가 내 방에 숨기러 갔던 거야. 마님이 시킨 것이고.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님,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어제 내가 내 이부자리를 갈아줬잖아. 그때 밑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방에 없었다는 것도 알아. 저녁 내내 부엌에 있었으니까.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날 있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옥분이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을 거스르는 일인데 괜찮겠느냐?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해보고 지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이부자리를 갈아준 것이 어제 저녁이었다는 것, 그 밑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 이후 서연은 저녁 내내 부엌에 있었다는 것. 옥분이 옆에서 조용히 하나하나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리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아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물러가거라.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서는 순간 나리의 낮은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수고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가슴 깊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 온 이후로 누군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님의 방의 불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녀 사건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패를 써야 할 때였습니다. 마님은 오라버니에게 다시 서찰을 보냈습니다. 이번 서찰에는 한 가지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곡식이 없어졌다는 거짓 사건을 꾸며 서연이 그 심부름을 다닌 몸종이라는 증인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에 줄을 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님이 두 번째 함정을 파고 있던 그 시간, 서연에게는 더 깊은 아픔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마님이 꾸민 비녀 누명 사건. 서연은 억울하게 무릎을 꿇었지만 나리에게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서연에게 가장 힘든 날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님의 두 번째 음모는 더 교묘했습니다. 서연에게 주어지는 일이 갑자기 두 배로 늘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날라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드는 곳에서 오래 일해야 했습니다. 밥은 여전히 줄어 있었습니다. 몸종들은 마님 눈치를 보느라 서연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를 꺼렸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님이 서연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창고 물건을 정리해라. 다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겨울이었습니다. 창고는 바깥이었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손이 얼어 물건을 짚기가 어려웠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끝내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몰래 뛰어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서연아, 왜 아직 여기 있어? 어서 들어가.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옥분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를 어째? 마님이 일부러 이러신 거야. 그날 밤 옥분이 서연의 방에서 손을 녹여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솔치골에서 소식이 왔어. 어머니께서 지난달에 돌아가셨다는구나. 서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지난달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서연은 그것도 모르고 누명을 쓰고 추위에 세워지고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달려가지도 못했습니다. 손 한 번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치고를 떠나던 날, 억지로 지어 보였던 그 웃음이 어머니가 본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입을 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누명을 쓴 억울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도 모두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옥분이 말없이 서연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소녀 여기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억울함을 풀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서 버티려면 나리의 신뢰를 단단히 얻어야 한다는 것을.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슬픔은 마음 깊은 곳에 고이 묻어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 집에 보낸 것은 쓰러지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연은 또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마님이 무슨 패를 꺼내든 무너지지 않겠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밝히겠다고. 어머니가 이 집에 보낸 것은 평생 무릎 꿇고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그날 밤 마음 깊은 곳에 새긴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물을 길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사랑채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리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리가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용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리도 마침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마님은 서연을 겨울 창고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쓰러지지 않겠다고. 오늘은 나리가 처음으로 눈을 뜨는 날 이야기입니다. 나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서연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마님의 친정이 가진 힘을 거스르는 순간 자신의 현감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리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물동이가 기울어질 때마다 온몸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날라.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음만 조금 빨리 옮겼습니다. 물동이가 다시 기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절반쯤 쏟아졌습니다. 물을 다 쏟았으니 다시 길어와. 서연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빈 물동이를 이고 다시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리는 창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이번에는 그 물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리는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서연이 처마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피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나리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얼른 손을 소매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손이 왜 그러냐? 괜찮습니다. 나리, 보여보거라. 나리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손등, 터진 손가락 마디,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새로 생긴 상처. 몸은 어떠냐? 버틸만 합니다. 버틸만 하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괜찮다가 아니라 버틸만 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 쉬어라. 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리는 집안 남종 막동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마님이 없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일한 늙은 종이었습니다. 마님이 무서워 입을 꾹 다물고 살아왔지만 나리가 단둘이 불러앉히고 묻자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리, 그날 밤 복녀가 마님의 지시로 서연이 강에 비녀를 숨기러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께서 서연이 밥을 주리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무거운 일을 몰아준 것도, 겨울 창고에 밤새 세워두신 것도 모두 마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두려워하며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이 집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종이 이 집에 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그것이 옳으냐고. 현감 자리. 오랫동안 그것을 지키기 위해 눈을 돌려왔습니다. 마님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옳지 않은 일을 눈감는 것이 과연 현감이 할 일이냐고. 나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나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에게 주어지는 일의 양이 줄었습니다. 나리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살림을 관리하는 남종에게 넌지시 한마디를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마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나 서연은 알았습니다. 옥분도 알았습니다. 나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 불씨가 살아난 이상 그것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타오르는 종류의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마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나리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마님의 음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님이 마지막 패를 꺼내는 날 이야기입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다. 마님 친정 오라버니가 오늘 이 집에 왔어. 나리 모르게 마님이 몰래 불러들인 거야.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님의 오라버니, 관아에 줄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형님? 서연이 내게 없는 죄를 씌워서 관아에 넘기거나
먼 고을 관비로 팔아버리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다는 거야. 단순히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야.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날있게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나리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되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이미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리와 서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으면 들어오거라. 예, 나리. 소녀도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나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녀일도 밥을 줄인 것도 창고에 세워둔 것도 모두 확인했다고. 그리고 오늘 오라버니가 관아에 손을 써서 서연에게 없는 죄를 씌우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녀 형님이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사흘 전 몰래 복녀를 찾아가 설득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이 복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두렵지 않으세요? 마님이 형님도 언젠가 이렇게 쓰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복녀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본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복녀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을 모시며 오랫동안 쌓여온 두려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님이 마루에 단단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정 오라버니가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 몸종이 이 집에 있는 한 집안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오라버니가 한 발짝 나섰습니다. 나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 뒤에 옥분, 막동, 그리고 복녀가 따라왔습니다. 서연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소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이나 싸거라. 내가 할 말은 없다. 서연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마님, 소녀는 이 자리에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차근차근 입을 열었습니다. 비녀가 어떻게 이부자리 밑에 들어갔는지, 겨울 창고에 밤새 세워진 것이 누구의 짓이었는지,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막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복녀가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소녀가 마님의 지시로 비녀를 숨겼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이 셋이요. 오라버니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날이 지금 어느 편을 드시는 겁니까? 현감 자리가 아깝지 않으십니까? 나리가 오라버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처음 보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요. 죄를 만든 쪽은 따로 있소. 오라버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감 자리는 백성을 위해 있는 자리요. 없는 죄를 만들어 힘없는 사람을 내쫓는 데 쓰는 자리가 아니요. 나리. 그리고 이 일의 전말을 상부의 사실대로 서찰로 올리겠소. 오라버니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나리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이 집에 그대로 있을 것이요.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예. 오히려 지금이 제정신이 든 것 같소. 마당이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한편의 봄꽃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보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리가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서연이 증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리가 선택했습니다. 현감 자리보다 옳은 것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날,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날 나리는 상부에 서찰을 올렸습니다. 마님의 친정 오라버니가 관하에 손을 써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것. 그 전말을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찰 한 장이 자신의 현감 자리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리는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나리, 서찰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나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이 물러나려다 멈추었습니다. 나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나리께서 오늘 하신 것이 제가 이 집에서 본 것 중 가장 옳은 일이었습니다. 나리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마님의 친정 오라버니가 관하에 사사로이 손을 쓴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라버니는 한동안 관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나리의 현감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옥분이 그 소식을 서연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리가 서연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감찰건이 정리되었다. 예, 들었습니다. 나리, 고생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나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 집에서 겪은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버틸만 했습니다. 나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그 웃음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그 대답이구나. 사실이니까요.
나리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글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했지. 예, 나리. 소녀는 글을 모릅니다. 그러나 너는 글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이 집에 있으면서 글을 배워보겠느냐? 내가 가르쳐 주마.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허락되는 일입니까, 나리? 내 허락이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치골에서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 신분 때문에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님이 안채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님이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야. 집안끼리 정해진 혼인이었어. 나리도 원하지 않으셨고, 나도 원하지 않았지.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집이 내 전부가 되었어. 이 집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무서웠어.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 마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쥐려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이 조용히 밤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안채로 들어서자 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앉거라.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내게 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 변명은 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해두고 싶다. 마님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만은 약속하마.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피로가. 예, 마님. 서연이 안채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우물가에서 일을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었습니다. 서연아. 예, 나리. 나리가 서연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나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버텨온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어머니 소식도 뒤늦게 들었다는 것도.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 눈을 떴더라면 내가 그 추위 속에 혼자 서 있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것이 내 잘못이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리 덕분에 소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버텨온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날이 소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 보거라. 나리께서는 왜 소녀를 도우시는 겁니까? 나리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총명하다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강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다. 그냥 내가 괜찮은지가 자꾸 생각난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소녀도 한 가지는 압니다. 나리의 눈빛이 한 번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소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누명을 쓴 날에도, 혼자 창고에 서 있던 날에도 나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나리. 덕분에 버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별빛이 마당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나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눈빛만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안다.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것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마당 담장 너머에서 옥분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서연이가 잘 버텼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꽃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서연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사랑채에서 나리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이서연. 붓을 처음 쥔 손이 떨렸습니다. 먹물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다시 썼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잊지 않으려 애써온 것처럼 한자 한자 새겨나갔습니다. 나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을 배우면 내가 겪어온 것들을 기록할 수 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서연이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기록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리.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기록될 자격이 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서연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던 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무릎 위에서 듣던 이야기. 어머니의 따뜻한 등. 솔치골의 진달래. 모든 것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기까지 자신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닿아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버티게 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종이 위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그러나 또렷하게 버텼습니다. 그 두 글자가 그날 밤 서연이 처음으로 완성한 문장이었습니다.